몬스터킹 시간인데 어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할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대통령에게 백신 확보를 직언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이제 인터뷰를 한 중앙일보 있잖아요. 네. 그 중앙일보 기사가 왜곡됐다고 교수가? 네,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 잠깐만요. 문 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없었다. 요 기사 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 강태화 기자가 같이 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종구 교수가 반박을 한 겁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이종구 대통령 직원 소용없었다는 중앙일보 인터뷰 왜곡. 이 교수는 23일 중앙일보의 일면 보도에 대해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과 기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기자로부터 백신 개발의 중요성 건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의 억제 정책은 백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집단 면역이 70% 이상 유지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내년 말까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였다거나 직언이 소용없었다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런 보도는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정부 방역 정책, 백신 수급 정책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 정부, 언론, 민간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는 중앙일보 기자 그럼 뭘 보고 뭘 듣고 쓴 건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 지가 막 상상을 해 상황을 가보도 않고 현장에도 없었으면서 뭘로 쓴 거야 도대체? 아니 인터뷰를 했는데 뭘 듣고 쓴 거지 도대체? 신성식 복지 전문 기자하고 강태화 기자는 이종구 교수 인터뷰를 해놓고 뭘 듣고 쓴 거야? 뭘 듣고 직원이 소용없었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니, 몰라 난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거야. 그럼 뭐 인터뷰 이거. 왜 해요? 인터뷰 안 하는 게 낫지. 얘들은 세계적 석학이라고 붙이면서 그 사람 가짜 뉴스에다가 거짓말도 석학한테 아주 싫어하는데. 그냥 섭하게 한번 고소를 당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네. 아니 이렇게 하루 만에 밝혀질 거짓말을 중앙일보가 22일 날 일면에 탑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을 하더라도 중앙일보가 사과를 하거나 정정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대놓고 아무 기사나 써가지고 일면을 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런지 이게 잘 안 알려졌지만 관련 법안을 만드는 노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민원연에 있을 때 혼자 주장한 법안인데 네,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숟가락을 슬쩍. 네,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미디어 오늘 단독 기사입니다. 정정 보도는 무조건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법안 나온다. 언론이 정정 보도에 나설 경우 원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크기를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원고지 판매 분량의 일면 톱 기사 정정 보도를 하게 될 경우 일면에서 똑같은 분량의 지면 크기만큼 정정 보도문을 실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정의 대상인 언론 보도 등과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영호 의원은 실제 정정 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나 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렇죠.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정 보도 청구는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런 법이라도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게 올라가면 이 법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보도가 잘못됐다 하면 그
그 언론중재위원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으니까 네가 일면에 쓴 만큼 똑같은 크기만큼 이거 정정보도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들이 이거라도 있으면 좀 덜 소설을 쓰지 않을까. 아니 근데 네. 이게 그 과태료 이거 네. 개정안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천이 공이 하나 빠졌네. 어? 얘네들 돈벌이가 얼마나 되는데 3천으로 끝내. 그죠? 이거는 징벌적 차원이면 3억은 때려야지 3억은.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언론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벌금 맞고 이러면은 자기들이 돈을 써야 되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돈으로 괴롭혀야 돼요. 언론사들은 결국에. 그래서 요런 거 3천만 원 이하 좀 작긴 한데. 저 극우 애들하고 똑같네. 네? 저 극우 애들도 돈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걔들도 돈 벌금으로 때려야 돼. 벌금으로 다스려야 돼. 네. 아무튼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총 공세예요, 쟤네들이. 이번 연말에 사람들이 뭔가 이제 가정에서 좀 휴가 보내고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온갖 거짓 뉴스로 해갖고 이 판세를 뒤집어가지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설날까지 지속적으로 밥상머리에 올리기 위해서 이따위 공작질을 할 건데 네. 이거 철저하게 대응해서 분쇄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면요. 왜 이런 얘기 안 나오나 몰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0개 부분에 10개 부서의 차관직 임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국정운영과의 핵심 정책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연말에 미리 이제 그 10명에 대한 차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전혀 안 나와. 차관 정도는 뭐 끼지도 않나 봐.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차관급이거든요. 네. 제발 좀 같은 레벨로 좀 다뤄주세요, 기자 여러분. 네. 차관 지금 장모가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그거 다 언론들이 다 숨겨주고 있고 말이야. 잔혹동화도 다 숨겨주고 있고. 그러게 말이야. 아이씨, 그 성냥팔이 소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라니까 다 성렬팔이 소녀라고 막 그래서 그 말이야. 사람. 근데 그게 우리가 또 노땅을 맞는 바람에 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화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건데 AI가 노딱을 때렸어요. 네. 나쁜 새끼들. 그래서 잘 노출도 안 되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사안입니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청년 정책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청년들이 참여해서 20명의 민간위원 중 12명의 청년들이 이 청년들의 권익보호, 그러니까 우리 청년이라는 얘기가 이제 사회 막 그 진출해야 되는 졸업해 진출해야 또는 고등학교 마치고 진급해야 되는 이런 청년들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정책들을 정리를 해갖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법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자문위원 20명 중에 12명은 실제 현재 그 나이 또래 청년들을 참여해갖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정책 기본 정책이 발표됐어요. 내년부터 55만 5천 개의 일자리들을 지원하고 기술 창업에 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까지
27만 3천 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임대이건 싸더라도 가격이 낮겠죠. 그럼 지금 서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 청년 주택을 짓고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건데 네.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앞으로 5년 안에 27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매년 그 늘어나는 그 청년들, 그러니까 졸업하는 청년들 숫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5만에서 30만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정부가 처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규모를 따로 얘기한 거야. 뭐 신혼부부를 있고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있었는데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작했고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등록금 제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별 각 지방 대학을 위한 거죠. 맞춤 인재와 미래 신사업을 위한 10만 핵심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알려지게 되면요. 지금 20대 안에서 미래 불안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젊은 세대, 우리 아들내미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발 이런 거나 좀 알려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들 이런 숫골 보수로 돌아가지고 나라 욕하게 만드는 지금의 환경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하신 축사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은 사회경제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입니다.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네.